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뭐 거의 대부분. 하나는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급명령 절차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실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이제 보냈을 경우에 이제 송달이 되는 경우, 즉 채무자한테 법원의 서류가 우편으로 이제 도달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급명령은 변론 기일이라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 자, 그러나 이 지급명령은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판결문을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 신청을 만약에 법원에다가 할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급명령은 이제 취소가 되겠고요. 취소가 되고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으로, 즉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라고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가 법원에 예를 들어서 변론 기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에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간단한 서류 절차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한다라는 그런 지급명령 절차로서 채권이 이제 확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이런 이제 간단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송달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취소를 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 민사소송 행위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채권자와 이제 채무자가 변론 기일이 법원에서 정해져서 법원에 이제 출두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채권자는 이제 돈 받을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뭐 채무자는 만약에 본인이 줄 의사가 뭐 내용이 없다 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본인의 내용을 법정에서 판사에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민사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판결이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뭐 패소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승소 판결을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자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이제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서류를 송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송달이 되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변론 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랬을 때에 채무자가 법정에 나오질 않고 법 재판에 이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론 기일 한두 번 정도를 잡고, 통상적으로 그냥 무변론 판결로 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하고 이제 또 반대되게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이제 출두를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판사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채권자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패소 판결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민사 소송에는 지급명령에는 없는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에 이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 판결문을 예를 들어서 그 채무자에게 이제 송달이 돼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이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소가 불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질 않아서 법원에서 나오는 그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판결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무자에게 그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에 관보에 기재를 한 연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절차를 이제 통상적으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민사소송에는 사실조회라는 그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조회라는 게 뭐냐면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모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를 경우에 이용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이제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또는 뭐 채무자가 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활용을 해서 통신사에다가 이제 통신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만 알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신 3사에다가 이제 조회를 해서 그 채무자 명의로 만약에 핸드폰 번호가 개설이 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법원에 통지를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고, 보통 흔히 많이 쓰이는 또 제도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사업자 사본을 만약에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그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이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송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보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사실조회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민사 소송 절차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뭐 그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오고 그 이외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2주 동안에 이제 그 항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확정 판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뭐 이제 채무자는 패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채권자는 이제 승소 판결이 돼서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지급명령이나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온 확정 판결문이나 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소송 절차 중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 지급명령이라는 절차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의 그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